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9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12시 24분. 자, 오늘은 잠시 이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격.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요 검정색 진한 실선이에요. 이게 20 상단선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인데, 지금 다우 지수가 20 상단선 위에 있죠. 예. 20 상단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는 20 상단선을 찍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20 상단선을 넘지 않은 그런 선에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넘은 상태예요. 자, 사실 다우지수에 대해서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나스닥, 나스닥은 이걸 시가 기준으로 보시면 어디에 있느냐? 자, 1600이 있습니다. 그쵸? 1650 정도에 있어요. 자, 1650 정도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전혀 안 붙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락으로 돌리는 순간 1650까지 내려야 된다는 소리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이격을 좁히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랑 봉의 저가랑 붙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봉의 저가에 가서 붙어도 되고요. 봉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에 가서 붙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봉의 저가에 붙으려면 2만을 넘어가야 돼요. 2만 2천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8,000포인트 정도 올라야 된다는 소리죠. 그 말은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에, 그쵸? 이번 달을 제외하고 이번 달 포함하면 9개월 잡자고요. 그럼 9개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달에 1000포인트씩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한 달에 1000포인트씩. 근데 이 1000포인트라는 수치를 잘 보세요. 이게 몇 년 동안에 만든 건지. 1년에 1000포인트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쵸? 예. 1년에 1000포인트 올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달에 1000포인트씩 올려야 됩니다. 올릴 수 있을까요? 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나스닥이 한 60% 정도 가까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최고의 매수의 기회죠. 그런데 만약에 한 달에 1000포인트씩 오를 수 없다. 그러면 1600선까지 내려야 되니까요. 1600선이면 지금 선에서 한 3000포인트 정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스닥 지수에서 3000포인트가 에이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수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1600이라는 수치가 어디냐? 1650이라는 수치를 한번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드릴게요. 자, 1650은 이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즉 작년 11월 이후의 상승분은 싹 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1600을 가지 않으려면 한 달에 어떻게 해요? 1000포인트씩 계속 쭉쭉쭉쭉쭉쭉쭉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도중에 저가를 만약에 깼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죠. 이미 저가 투자 심도랑 고가 투자 심도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가는 7월, 고가는 8월에 상승시키지 못하면 연말까지 계속 하락하게 돼요. 그 얘기는 최저가 모드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12,397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을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은 9개월이 남았죠. 9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시간이 조금 더 가요. 시간이 조금 더 가서 만약에 전봉 저가를 붕괴하면 12,000대까지 내려가야 되죠.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10,000포인트가 올라야 돼요. 남은 시간 동안 10,000포인트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 달이다. 그럼 7월 달에 12,397까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8, 9, 10, 11, 12 동안 10,000포인트 올려야 되니까 이제 한 달에 2,000포인트씩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할 거면 1600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고 1600선은 어디다?
11월 달 상승이 시작되기 전에 저가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다음으로 보실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여기는 어디 있냐? 더 심각하죠? 자, 어디 있어요? 예, 이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는 2160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포인트 내려야 되죠. 3000에서 3100에서 2100까지 내려야 되니까 한 30% 정도 내려주면 됩니다. 말이 30%지. 2166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똑같죠? 예.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하락이 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 작년 11월 상승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나스닥 지수는 8월 달에 고가가 기회가 있어요. 근데 필바는 없어요. 왜냐면 100이에요. 100. 꼭지. 1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조건 고가를 높이지 못하면 여기 고가. 최소한 이 고가 아래로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저가를 이미 깼어요. 최저가 모드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759까지는 다시 가야 돼요. 돌릴 수 있는 거는 7월. 근데 문제는 고가는 계속 하락해요. 연말까지. 그래서 저는 나스닥은 몰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미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올라도 결과적으로 이건 5천선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격을 볼리저 밴드 20 상단선이 저가에 붙으려면 5천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3천인데 5천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는 예, 거의 뭐 날아가야 된다는 소리죠. 음,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나스닥 지수만 봤을 때는 이게 11월 달 저가 수준까지는 어쨌든 돌아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나스닥 아니 다우 지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두 지수는 어쨌든 하락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려 있다라는 거죠. 이격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승해야 되는 폭이 너무 커요.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000인데 2000을 더 오른다? 그것도 9개월 동안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국내 지수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해소가 됐죠. 코스피도 해소됐어요. 코스닥조차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는 상대적으로 잘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랑 저가랑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올라도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종목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 전에 코스피 지수가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강하게 치고 나가서 거기서 멈춘 연도가 2007년도예요. 이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리먼이 망하면서 급락했죠. 자, 2010년도에 상승했죠.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리스 사태 터지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볼벤 상단선까지 갔었는데 이때는 넘지도 않고 미중 무역 분쟁 발생해서 하락했어요. 그죠? 그럼 볼린저 밴드를 강하게 넘은 해가 2007년도고 2010년도인데 그 다음에는 다 악재가 터졌죠. 자, 올해 버티면 내년에 악재가 터질 거고 올해 버틸지 안 버틸지도 사실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그냥 얼핏 봐서는 2007년도와 2010년도의 상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월봉으로 돌아가서 나스닥이 이격을 해소하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예, 여기까지 와야 되죠. 2260선. 예, 이 정도까지는 와야 나스닥이랑 키높이가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로 봤을 때는 300선까지. 예, 이 정도까지 조정이 와야 나스닥 지수랑 나스닥 지수랑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격을 해소할 때 예, 우리가 이 정도의 조정폭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428인데 300이면 대충 감이 오시죠. 조정이 시작하면 어느 정도 조정할지는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가볼게요. 종목. 자, 제일 먼저 보여드릴 거 삼성전자. 예, 어디 있나요? 6만 원대 있습니다. 그쵸? 지금 허공에 떠 있어요. 6만 원대 있어요. 6만 원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오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허공에 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할 건가요? 10만 원을 넘어가든지, 그죠? 아니면 7만 원 밑으로 빠져야 되죠. 다음으로 SK 하이닉스. 아이고, 여기도 그쵸? 10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격이 해소가 안 됐어요. 자, 자동차주 한번 볼게요. 기아. 여기는 밑에서 시작하고 나간 걸 토해내요. 모비스. 여기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맞고 떨어졌습니다. 현대차. 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맞고도 떨어지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상단선을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단선 위에 있죠. 그러면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 모비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요걸 왜 보여드리느냐? 그러면 지금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 있잖아요. 누가 사는지 보세요. 개인이 삽니다. 그죠? 개인이 22조 원을 사고 있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개인이 매수한 아마 총액이 44조 원 정도 될 텐데 44조 원 중에 절반을 삼성전자에 때려 붓고 있죠. 그리고 모비스,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이렇게 다시 네 종목에 얼마를 쏟아붓고 있냐? 한번 보세요. 2조. 이렇게면 거의 5조죠. 이렇게면 3.5조. 그럼 한 8.5조 정도? 네 종목에 8.5조. 그죠? 두 종목에 22조. 그러면 이렇게 해서 30조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에 30조가 들어가 있는 거죠. 44조 중에 30조. 예, 그 종목은 못 오르죠. 나머지 종목 가지고 장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6종목을 올리면 안 되니까. 개인이 30조를 샀어요. 그러면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요? 44조에 30조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네, 30조에 44조. 그럼 대충 얼마냐? 68%. 그러면 70%는 6종목에 몰빵되어 있는데 그 종목들은 안 올라요. 오히려 윗꼬리만 잔뜩 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으로 올려야죠. 지수가 오르더라도 저 6종목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종목들로 올려서 개인은 수익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은 지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외국인은 뭘 팔았을까요? 삼성전자 7조, 삼성전자 5, 3조, 10조 팔았습니다. 그쵸? 삼성전자를 10조 팔았고 기관은 14조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24조를 판 거죠. 둘이 합쳐서 24조를 팔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사는 종목 보세요. LG화학
SK텔레콤, 포스코, 그죠? 전혀 상관없는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예, 이런 거 사요. 원유선물, KT, S오일, LG디스플레이 이런 거 사요. 그리고 국내 주력 업종은 다 팔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LG화학, 모비스, 셀트리온, 카카오 다 팔고 있습니다. 자,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제는 급등을 하든가,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급등이 와야 돼요. 왜냐면 나스닥 지수가 22,000을 갈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000을 갈 거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는 얼마를 가야겠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급등할 지수를 두고 왜 외국인과 기관은 다 갖다 팔까요? 만약에 예, 이격을 해소하는 방향이 위가 아니고 아래라면 개인들은 물리는 거예요. 예, 지수가 300까지 빠지면 한 30% 빠지나요? 그쵸? 30% 정도. 지금 지수 상태에서 30%가 빠지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다 물리는 거예요. 다 몽땅 물리게 되는 겁니다. 올해 매수하신 분들은 한 푼도 못 건지는 거죠. 돈은 누가 버나요? 외국인과 기관이 벌죠. 왜냐하면 다 팔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멋진 상승장이 될 거라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런 식으로 현물과 특히 현물을 이런 식으로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사야죠. 하루에 1조씩 사도 모자랄 판인데 하루에 1조씩을 사도 44일이 걸려야 올해 개인이 매수한 걸 다 뺏을 수 있어요. 44조면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 예, 3개월 동안 하루에 1조씩을 사야 뺏을 수 있어요. 개인 물량을. 근데 그렇게 살까요? 오히려 공매도를 치고 있죠. 예, 외국인 지금 현물 팔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얼마나 지수가 오르고 종목이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상승을 통한 이격 해소에 대해서 배팅을 한 건지는 좀 아리까리해요.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선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횡보만 해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라면 다른 건 올려도 삼성전자는 안 올릴 것 같습니다. 22조 원인데 그거 다 손절시켜야죠. 그래야 상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의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의 이격 상황을 봐서는 어쨌든 이게 아래쪽으로 이격을 해소하게 될 경우 한 30% 정도의 지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감히 투자자분들한테 지금은 현물을 매수하실 절호의 찬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문제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건 위험하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자리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정작 눈에는 상승하는 종목들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을 닫고 있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속 음, 올해 말까지 고버스를 매수할 생각이고요. 제 타겟은 타이거 고버스입니다. 타이거 고버스. 타이거 고버스를 매달 분할식으로 예,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언제 누를지 알 수 없죠. 이격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스닥 지수나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떤 식으로 이격 해소를 하게 될지를 제 자신도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요. 뭐 이건 언제 시작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다만 이격 해소를 하기 위해서 급등과 그 다음에 30% 정도의 조정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지는 예, 외국인들이 선택할 몫이고 지금까지의 자금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이격 해소를 위해서
급등에 배팅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특히 삼성전자나 뭐 그 자동차 3인방,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봤을 때는 거의 개인에게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통해서 이격을 해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2100선까지 무너진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국내에 기업들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는 저로서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으로 버티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뭐 나스닥이 2만을 못 가겠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천을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돈이 빠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예, 그 부분에 대한 감당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분할할 생각입니다. 타이거 고퍼스는 제가 보기에 2,000원 이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000원 이하대에서 계속 모아갈 생각이고요. 지금 한 2,000주 조금 안 되게 매수를 했는데 이번 달하고 다음 달 합쳐서 한 5,000주 정도는 일단 모아 놓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모아갈 생각입니다. 아마도 매수를 한다고 해도 올해 내에 매도할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급락을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을 해서 작년 11월 달 수준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아마 팔아도 일부만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매트릭스 구조로 봤을 때는 올해 말까지 하락이 시작하면 올해 말까지는 계속 빠지기 쉬운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악재가 발생해서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올해 말까지는 계속 하락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올해 말까지 계속 홀딩해서 어디까지 빠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개인의 매수세예요. 이게 개인이 웬만큼 매수를 했으면 어쨌든 하락이 오면 그 개인의 물량을 정리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텐데 지금은 개인의 물량이 뭐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니까 정말로 하락이 왔을 때 미치는 여파가 그렇게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기만 하고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아갈 생각이니까요. 혹시 저와 같이 하락에 관심이 있으시면 괜히 또 제 얘기 듣고 한 번에 왕창 샀다가 물리시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분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는 작년 11월 달 정도 지수에 왔을 때 그때부터 아마 청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격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